이제 한데 뉴질랜드가 이제 언론을 탔었죠. 좀 잘난 척한다고.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이제 뉴질랜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바로 비판하는 기사를 썼어요. 인플레이션 목표 무기화가 잘못되었을 때 뉴질랜드는 물가 목표치를 선도했습니다. 이제 중앙은행은 정치 축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앙은행을 그냥 정치 도구로 대부분 사용하다가 뉴질랜드는 너무 멀리 가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경제 규모가 작게 이런 쇼를 할 수 있었다고 블룸버그는 한마디로 말하네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쇼를 할 수 있었다. 2% 2%라고 못 박은 순간 사람들이 당연히 이걸 이용하려 하죠. 뉴질랜드 키위들은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한 선구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외에 그들의 선구자의 역할을 상기시킬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보면은 이 뉴질랜드 분들이 급격한 금리 상승을 촉발했어요. 미국보다 더 올라가는데 자기가 좀 할 수 있다고 잘난 척하다가 조금 오버한 거죠.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이중이 이미 LBNG 그러니까 뉴질랜드 중앙은행 행태를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제교과서에서 뉴질랜드는 좀 특이한 건데 쪽 작으니까 되는 특이한 상황을 큰 일반화하려다가 뉴질랜드가 좀 세계인의 비웃음을 사고 있겠다 보네요. 앨런 그리스퍼는 인플레이션 목표가 중앙은행장의 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경계했습니다. 그의 후임자들은 순수성을 잃지 않은 노력으로 기관이 약화된다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뉴질랜드 은행도 중앙은행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하면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하면 이게 딱 계속해서 목표치를 너무나 강하게 설정하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정치인으로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기 유리할 때 자기 선거 직전에 그냥 잠시 좀 풀어줬다가 선거 지나고 나면 다시 인플레이션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낮춰가지고 금리가 높아지면은 그 이익을 보는 사람하고 이익을 보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명확히 나뉘죠. 통화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목표를 불완전하게 계속 유지하는 이러한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블룸버그는 말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분들이 약간 이런 통제를 좋아하는 느낌은 들어요. 뉴질랜드 분들이 작은 국가니까 되게 작은 약간 부피 대비 밀도가 작은 국가 이렇게 해야겠네요. 비판하는데 사실 뭔가를 벤치마크 삼을 때는 뉴질랜드와 같은 거를 특이 케이스를 벤치마크 삼아야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네요.